나왔습니다. 초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갈게요. 자, 전화표 받고 잠깐 낼게요. 받으시면 바로 매길게요. 길이 막혀 있어요. 미안해. 기억이 안 난다. 자, 일단 내릴게요. 개인적으로 되게 현실적으로 좋은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시험이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문항은 일단 1페이지에 4번 조금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7번. 자, 그 다음 3페이지는 이해한 데 없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18번 그리고 19번 이렇게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거의 다 왔죠. 다음 주 종강이고요. 자, 좀만 더 힘내시고 늘 하던 대로 자 풀이 하겠습니다. 다만 1, 2, 3번은 좀 말로 설명할게요. 쉬우니까. 자, 1번 문제부터 가봅시다. 자, A는 적외선, B는 가시광선이죠. 자, 따라서 적외선은 어디에? A는 니은. 그 다음 가시광선 B는 디귿에 해당하죠. 오케이, 기억 맞고요. 니은 틀렸습니다. 자, 파장은 당연히 가시광선이 마이크로파보다 짧겠죠,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2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억이 만약에 중성자가 되어버리면 왼쪽이 1, 4가 되죠. 그쵸? 자,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에 마이너스 1, 0이 돼야 되는데 맞나?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니은이 중성자 0, 1이고요. 자, 우변이 2, 5고 그러면 좌변은 1, 2 중수소가 되겠죠. 오케이, 기억 틀렸고요. 니은 질량수는 자, 요 헬륨은 4고요. 중수소는 2죠. 2배가 맞습니다. 자, 디귿 질량 결손은 에너지 방출 가해져도 맞죠?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은 당연히 외우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기화시킨 다음 떼어놓았을 때 상과 반은 힘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B가 상자성체고요. 그 다음에 A가 강자성체입니다. 그럼 강자성체는 반자성체와 어떤 힘을 주고받지? 청력을 주고받죠. 오케이, 자, 디귿 틀렸고요. 그러면 니은 자, 가마 주시면 오른쪽이 N극이죠. 따라서 B쪽이 N극이 되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되겠습니다.
자, 3번까지 좀 빠르게 풀었고, 자, 4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4번이 엄청 어려운 문제다라고 해서 이걸 고른 건 아니고, 다들 이제 파동 문제를 많이 푸셔서 아시겠지만 파동 쪽은 여러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직접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자, 요렇게랑 그 다음에 이렇게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가나다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자, 지금 가의 상황에서, 자, 만약에 중첩되기 전이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놈이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오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놈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오죠. 따라서 여기가 날아가겠지, 그지? 자, 그럼 적어도 확실한 건 가에서 중첩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나에서는 중첩된 모습이어야 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A의 설명은 맞다 틀리다? 틀린 설명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의 설명에 따르면 X = 2L에서 같은 위성으로 중첩한다. 자, 보시면 어느 포인트지? 여기입니다.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요로 이렇게 올 거고 요 놈이 이렇게 올 거니까 둘은 같은 위성이 되어주겠죠. 따라서 B의 설명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C 보시면 한 주기가 지난 후에 가는 바로 변해. 자, 그러면 보내보시면 지금 아까 이렇게 요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요렇게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놈이 다가와서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죠. 따라서 여기가 싹 다 날아가죠. 그러면 C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지.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좀 빠른 속력으로 오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4번 문제에서 엄청 어렵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오답률이 좀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복습해야 되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A, B, C를 보시면 에너지는 C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A, B 순입니다. 그럼 파장의 길이는 당연히 C가 제일 짧고 왼쪽 거고, 그 다음이 A, 기억이 A죠. 그 다음 제일 오른쪽 게 B가 되겠죠. 온라인 따라서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람다 C는 뭐야? N = 2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겠지. 다시 한번 외워주셔야 돼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죠? 그래서 라이먼 발머 파신계열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또 우리가 맨날 그 뭐랄까 물리 풀면서 매번 망각하는 그런 공식들 진짜 수능치기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복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물질의 저항이 비저항의 단면적분의 길이다. 그 다음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분의 1이다. 뭐 이런 단순한 공식들 있죠? 자, 표정들 보아하니 100% 까먹었으면 지금 내가 이거 왜 쓰는지 알아? 다음 시험지에 이거 물어보거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공식은 좀 깜빡깜빡하지 맙시다. 자, 5번 문제 해서 디귿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람다 A분의 1, 람다 B분의 1, 람다 C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요거 두 개를 상쇄시키면 자, 람다 C분의 1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되죠? 3에서 2에 해당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 람다 A분의 1은 5에서 3이 되죠. 당연히 오른쪽이 크겠죠. 답은 4번입니다. 요즘 뭐 당연히 물리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요즘은 그걸 많이 봐요. 새로 바뀌는 통합과학이 어떻게 출제될 거냐 많이 보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우리 이제 순수하게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고 있죠. 상황 파악하고 해석하고. 이제 바뀌는 교육 과정은 살짝 느낌이 국어 영역스럽게 좀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오래 꼭 하세요. 알겠죠? 자, 해서 여튼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 바로 파악하셔야죠. 자, A 영역에서 파장은 8이고요. 자, B 영역에서 파장은 4에 해당하죠. 자, B에서 속력이 1이면 주기는 4고요. 당연히 주기 진동수는 변하지 않죠. 오케이. 자, 따라서 A에서 속력은 2가 맞죠.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자, 파동의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 0.25가 맞죠. 자, 이 문제를 물어보는 핵심은 디귿이죠. 자,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이 7초 뒤인데, 자, 만약에 얘네가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A가 가는 거리는 얼마에 해당하지? 4분의 1 파장이니까 4분의 1 주기 혹은 4분의 5 주기 혹은 4분의 9 주기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7초가 해당하는 건 없죠. 1초, 5초, 9초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아하, 얘가 왼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 왼쪽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보시면 되죠? 지금 저기 보면은 이거 얼마나 가야 되니? 마저 그려볼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처럼 들으면 그렇죠, 이만큼 와야 되죠? 그럼 뭐야? 4분의 3 파장에 해당하고요. 그러면 걸리는 시간은 4분의 3 주기 혹은 4분의 7 주기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지. 그러면 이 시간은 어디에 해당한다? 4분의 7 주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진행 방향 어느 방향? 마이너스 x 방향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자, 다 되시면 체크해 두시고 7번으로 갈게요. 쓴다 좀 기다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이제 이런 형식의 시험이 이루어진 지가 벌써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내가 이런 시험을 친 지가 몇 년 됐지? 15년 됐구나. 16년? 여튼 그렇습니다. 자, 다 되시면 7번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힘 표시하는 건 작용점의 범위야. 그러면 저는 여기서 처음에 전체로 잡을 거예요. 자, 문제에 따르면 수평면이 지금 위로 올리고 있는 힘과 용수철이 가는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용수철이 가는 힘이 아랫방향이라고 한다면 전체로 잡았을 때 탄성력과 수직항력이 날아가죠. 뭐만 남아? 바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에 작용하는 중력만 남는데 이 합이 0일 수 있냐 이거야. 당연히 불가능이라고. 그럼 어떻게 돼줘야 돼? 어떻게? 이렇게 용수철이 위로 잡아당긴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얼마가 돼준다? EF가 돼주죠. 자, 이 상태에서 봅시다. 지금 둘은 같은 극끼리 마주하고 있고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반대 방향,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주고받겠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당연히 둘은 F로 같을 수가 없을 것이고 A의 중력은 F보다 클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A의 중력이 B의 중력보다 크다. 자, 그러면 질량은 A가 B보다 크죠? 이거 틀렸고요. 자, 기억, A에 작용하는 중력 아랫방향,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은 윗방향. 인데 방향 아니구나. 미안하다. 주어목적 안 바뀌었죠? 작용 방향이 아니고, 자, 니은이 방향이지.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용실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 지금 윗방향. 그 다음에 중력은 아랫방향. 서로 반대 방향이죠?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 7번 문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좋은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기서 막혀버렸으면 아마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죠? 뭐 지금 뭐 대부분이 스무스하게 잘 넘어왔겠지만 특히 보통 학생들이 언제 시험을 망하냐면 이 페이지에서 막힐 때, 이때 보통 시험을 제일 많이 망해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막힐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푸시는 게 좋습니다. 받으시면 8번으로 가볼게요. 자, 보자. 지금 여기에 스몰 그 다음에 라지 M 돼 있고 하나 더 그릴까? 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읽으면서 갈게요. 자, 질량 스몰 M 라지 M 자 쭉쭉 나와 있고 바뀌고 자, 그 다음에 저기 다섯 번째 줄 보시면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다. 이걸 보시면 어떤 게 아주 스피디하게 나오셔야 되냐면 자, 지금 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2배 걸렸대. 그럼 당연히 가속도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4대 1이란 얘기죠. 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S가 2분의 1 AT 제곱을 인간으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혹은 어떻게 해도 된다? 지금 걸린 시간이 2배다라고 했으니까 T, 2T 잡으시고 여기 통과할 때 V 하시고 여기 통과할 때 2V 하시면 가속도는 T분의 2V 그리고 2T분의 V 요게 바로 나오죠.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가속도가 4대 1이라는 건 좀 빠르게 나오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고 자, 여기서 중요하죠. 가에서 B의 작용 중률 크기는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의 몇 배다? 3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뭐야? 여기서 지금 라지 mg고요. 장력은 3분의 1 라지 mg고요. 그쵸? 자,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지? 지금 아래 방향으로 얼마의 가속도지? 아래 방향으로 지금 3분의 2 g에 해당하고 이 값이 4a랑 같은 거다, 그치? 오케이, 굿.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의 가속도는 얼마에 해당한다? 6분의 1 g에 해당하죠. 자, 6분의 1 g에 해당하고요. 자, 그러면 표시 마저 합니다. 자, 어떻게? mg 장력 크기 같다라고 했으니까 3분의 1 라지 mg. 그런데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6분의 1 mg. 따라서 이 값은 6분의 5 스몰 mg. 따라서 라지 m은 2분의 5 스몰 m.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필기합시다. 기본적으로 8번 문항의 구조도 비슷해요. 글을 읽어 나가면서 문제에다가 표현해야 돼. 무조건. 거기서 정보들을 얻어내고요. 오케이. 받으시면 8번 가겠습니다. 9번 가겠습니다. 자, 다 되시면 원하시죠. 자, 사실 9번 같은 문제는 저도 들은 것들이 있으니 굳이 얘기하자면 막 저기 우리 S사에
현모쌤처럼 어떤 뭐 공식 써놓고 뭐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굳이 막 공식들을 변형한 걸 외울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공식도 못 외우면서 이상한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발립니다.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물질의 저항은 비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라는 모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풀이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 굳이 저는 Q라는 표현을 쓰고요. 굳이 저는 V라는 표현을 쓰고요. 굳이 저는 E라는 표현들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즘 이제 학생들의 풀이들을 보면 아무런 단위 없이 1, 2, 4 뭐 이런 이제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근데 그런 풀이에 대해서 되게 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기본이 좀 돼 있는 상태에서 변형이 돼야지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변형을 하겠다? 이거 살짝 그죠? 뭐랄까 저는 좀 불안하다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좀 단서를 길었고 자 9번 문제 봅시다.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EM분의 P제곱이죠. 자 그러면 물질파 파장은 P분의 H고요. H제곱분의 P제곱에 해당하죠. 그러면 이제 이 P제곱을 이제 보시면 어딨지?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지금같이 이제 다 서술해 놓고 난 다음에는 뭐 쓰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분자의 P제곱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가져오면 된다? 분자의 뭐 1 이렇게 가져가시면 여기는 2고요. 여기는 1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모에 2를 넣어주면 1이 돼야 되고요. 여기는 2분의 1이 돼야 되죠. 따라서 어떻게 2대 1대 2분의 1이다. 그러면 답은 5번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체크해 두시고요. 자 11번까지 풀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자 쉬는 시간 동안 저기 뒤에 못 푼 거 마저 푸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따가 쉬고 나서 문제 풀고 나머지 거기다가 운직도르래까지 하고 쉬었다가 30회 보고 풀이를 바로 하고 그냥 수업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쉬는 시간 좀 적을 예정이에요. 자, 여튼 뭐 애니메 10번 가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렇게 3개가 있고 뭐 늘 풀던 문항이죠. 자, 해서 지금 충돌 후 마지막 상황에 지금 속력을 V라고 합시다. 자, 마지막 상황에서 속력이 같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맨 처음 상황에서 B는 운동량이 제로고요. 그 다음에 C도 제로죠. 그럼 보자. A랑 충돌하는 과정에서 B는 얼마? 플러스 2S만큼 운동량이 증가하고요. 다시 C랑 충돌하면서 S만큼 운동량이 감소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운동량의 변화는 플러스 S에 해당하고요. 이 값이 얼마가 되지? 플러스 2mV가 되어주니까 당연히 이때는 얼마? 4V가 no 2V네. 자 2V가 되어줄 거고요. 이렇게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 처음에 3V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 변화치가 같으니까 얘도 질량이 EM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 보시면 맞고요. 니은 맞고요. 디귿 3배가 되겠습니다.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우리는 매질 2를 보겠습니다. 자, 2에서 3으로 쏠 때 전반사고요. 2에서 1로 쏠 땐 불절합니다. 동일한 입사각인데 그 얘기는 뭐야? 불절률은 2가 제일 크고 1, 3순위 되어주는 거죠. 자, 기억 맞네요. 디귿 먼저 볼게요. 자, 2에서 3으로 입사할 때가 당연히 2에서 1로 입사할 때보다 임계각이 작겠죠. 왜 그런지는 이제 명확하게 아시리라 생각해요. 자, 디귿 틀렸습니다. 자, 니은 y는 1과 3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지? 자, 지금 람다 n2 즉 매질 2에서 n2에다가 사인 세타 2는 뭐랑 같지? 지금 n3 영역에서는 그냥 전반사를 해버리죠. 그럼 다시 아까 이 그림에 말맞다나 n2 사인 세타 2는 자 n1의 사인 세타 1과 같네요. 그럼 당연히 1에서 3으로 세타 1으로 쏘면 뭐 할 수밖에 없지? 전반사 할 수밖에 없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풀이를 물론 풀고 왔습니다. 저는 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풀이가 좀 빠르죠. 그 이유는 사실 11번까지 딱히 고칠 게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오케이? 자, 얘기 해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갈 건데, 자, 지금 자료 좀 받고 쉬었다 할게요. 이게 뭐 알짜리 그리고 2대1이라고 들어가지고 하나 기가 찬다. 자, 쉬어가자. 쉬어가.